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가 강력히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침략과 고통을 모두 감내해가며 싸워 이겨낼 만큼 강하지만 남을 먼저 해하지 않는 나라,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 무자비한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학대당하던 시대, 1910년에서 1945년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존재했던 일제강점기 35년, 일제의 짓밟힌 억울한 삶, 그 어둠에서 빛과 같은 광복을 꿈꾸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절한 절규가 마침내 1919년 3월 1일에 폭발합니다. 그 폭발 또한 평화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갈망하던 일본 동경의 조선인 유학생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던 나라 일본 땅 한가운데서 독립선언문을 외칩니다. 모든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선언한다. 1919년 2월 8일 이들의 선언문을 필두로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기미 독립선언서가 제작되고 직원 모두 퇴근시킨 출판사 사장이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온 세계에 알리려는 평화적 만세 시위가 진행됩니다.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평화적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천조가리가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태극기를 흔드는 팔을 자르고 다른 손으로 옮겨져 흔들면 남은 그 팔도 자르는 극악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독립의 열망과 함께 우리 손에 든 태극기가 일본인들에게는 총과 칼보다 무서웠나 봅니다. 그렇게 시작된 독립운동은 전국 방방곡곡과 전 세계에 퍼져나가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강제 무력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며 우리나라의 글과 말을 바꾸려 했고 이름을 바꾸려 했습니다. 평화적 방법의 가면을 쓰고 서서히 침투하는 간사한 계략으로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투지와 강인함이 결국 고통을 이겨내었고 1945년 일본 제국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어 중요한 말을 더하셨습니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변절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왜? 외놈보다 더 무서운 적이니까. 아직도 일본은 우리가 본인들의 속국이었던 때처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희생하여 뿌린 피 위에 만들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일본 유학생들처럼 민족대표 33인처럼 아우네 장터의 유관순처럼 목숨을 바치지는 못하더라도 독립선언문을 품에 안고 태극기를 흔들던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세계 최고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